예, 오후장 터닝포인트. 이제 또 우리 관심은 오늘 오후장에 이게 밀려가면서 가지 않을까, 상승세를 이어질 것인가, 설 연휴에도 이 분위기를 가는가, 그게 궁금하고요. 또 관심 종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또 두 분 함께 합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님 오셨고요. 주식명가 MD&W 허반석 어드바이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 오후장 지나면 연휴이기 때문에요. 오후장과 다음 주 전략을 책임지시기 위해 두 분이 책임 막중합니다. 네, 터닝포인트 하나씩 확인하고 얘기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금리 인하 불확실성에도 상승장, 명절 이후에도 지속되느냐. 네, 그러니까 뭐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진다는 거는 연준 의원들이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도 시중에서는 뭐 알고 있어, 뭐 이런 분위기죠. 그것보다도 요 이제 뒤에가 오늘 오후장과 함께 명절 이후에도 상승세를 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궁금한데 하창한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일단은 뭐 상승 흐름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관전 포인트로 보셔야 될 거는 저는 수급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뭐 첫 번째로는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의 기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기에 따른 기관의 금융투자의 수급이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요 세 가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일단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최근 뭐 한 1, 2주 사이에 3조 이상 좀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본의 PBR 정책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30년을 극복한 것처럼 외국인도 결국에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이런 부양책에 굉장히 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연속성 있게 들어왔고요. 일단 비차익 순매수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물과 연동성이 좀 더 적은 쪽에서의 이제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거는 일단 포지션을 유지할 확률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기간은 일단 정부의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가 나오는 뭐 2월 말까지는 적어도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오후장에 이제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일부 좀 변동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빠르게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가 최근에 또 3조 이상 들어왔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의 좀 강력한 이탈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수의 하방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은 충분히 이런 지수의 상승 기조 일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매수와 프로그램 매수 수급상의 견조함 때문에 상승세가 이어질 걸로 본다. 설 명절 이후에도. 허반석 의원님은 역시 명절 이후에도 상승세가 이어질 걸로 보시는지 먼저 답변을 듣고, 네, 아니라고 하면 말씀하시고 비슷한 생각이라고 하시면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릴 거예요. 네, 같은 생각입니다. 네. ADR 반등 국면 코스피부터 나왔고요. 코스닥도 과매도권에서 반등 흐름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한 차례 잠깐 쉬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 선물, 현물 모두 다 동반 매수가 나오고 있는데, 네. 딱 설 연휴 매도 정점, D+2 결제일 기준으로 화요일 매도 정점, 수요일부터 외국인들의 선물, 현물 모두 다 매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선물, 현물 매수 연속의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네. 네. 그런 시각에서 그러면 우리가 또 며칠 연휴를 보내잖아요. 네. 그 기간 동안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운전도 하고 집에도 가고 세배도 하면서 또 미국 주식 계속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주목해야 될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설 연휴를 끝나자마자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CPI가 겨울 계절 요인에 의해서 에너지 가격이 잠시 일시 반등하더라도 물가의 하락 추세, PCE까지도 둔화에 대한 과정들은 여전히 추세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 소화의 관점, CPI 때문에 시장이 연속 사상 최고가를 달성하고 있는 다우와 S&P 등의 조정이 나와서 우리 시장도 잠시 쉬어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과매도권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는 조금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들은 금리 인하 경로, 조금 더 긴 시각으로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연내 3회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어제 인터뷰에서 연내 2회에서 3회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현재 연준 내 매파적 인사로 볼 수 있는 닐 카시카리가 2회에서 3회 정도의 금리 인하를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기준을 연내 3회는 한다
라는 기준을 하나 갖고서 시장을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오차 범위를 좀 줄일 수 있는 대응의 한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연내 3회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서 시장이 오버했으면 다시 한번 조금 조정이 받을 거고, 연내 3회보다 시장이 더 과도한 공포에 진입을 한다면 연내 3회는 가장 매파적인 인사가 이야기를 했어. 이런 기준으로 조금 더 길게 금리 동결 구간 주가 지수는 상승했는데 아직 상승의 룸이 조금은 남아있다라는 가이드로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휴 동안에 또 미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흔들리거나 추가 상승할지 모르지만 대체로 우리 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갈 걸로 보셨고요. 네, 터닝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가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로봇 관련주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해서 이제 가는 건데요. 무지개 로보틱스가 삼성 로보틱스가 될 수 있을 것이냐, 허반석 의원님. 가능성은 어차피 콜옵션 행사가 있기 때문에 열려 있는 건데, 보도 자체는 사실 두루뭉술해 언제 한다는 게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주가는 오르는데, 로봇 관련주가 좀 오를 때가 되니까 이 뉴스가 또 반응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슈가 반도체, 그리고 AI, 그리고 나서 다시 2차 전지 쪽에서 바닥을 찍었느냐 이야기들 나오면서 수급 쏠림들이 저 PBR, 2차 전지 다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고 돌아서 IT와 로봇 쪽으로의 매수 유입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고 차트에다가 줄을 한번 쫙 그어보시면 제가 늘 공개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로봇, 반도체 등이 속속 들어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여러 가지 로봇 관련된 주들, 삼성에서 이제 삼성 로보틱스로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앞서서 말씀 주셨듯이 누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올라갈 때가 되었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전일 이 뉴스와 함께 시간에서 모두 다 상한가 근처 또는 상한가에 진입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 연휴를 앞두고서 하필이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럼 투자자로서는 땡큐 하고서 오히려 차익 매물을 쏟아낼 심리가 더욱더 강화되는 국면이 아닐까. 그럼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가지고 있었던 보유자 영역에서의 수익 실현 기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돈 버는 로봇주 세 종목을 저는 지금까지 쭉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드림텍, 인탑스, RS 오토메이션. 그래도 로봇주 중에서 이익 체력이 가장 탄탄한 로봇주가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의료용 착용 로봇에 대한 식약처 의료기기 등급 규정 신설 행정 예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착용을 할 수 있다, 입을 수 있다, 주행 보조 로봇, 보행 보조 로봇, 보핏에 대한 이야기들을 본다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인탑스가 반등 나오는 흐름들도 우리는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로봇 관련된 주들은 오늘 추격 매수했다면 조금 쓴 맛을 보고 계실 거고요. 오히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옥석 가리기를 해서 매집할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 우리 허반석 어드바이저님의 트레이드 마크이지 않습니까? 로봇 관련주가 변동성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주목해볼 기업을 딱 명시를 해 주셔서 좋네요. 드림텍, 인탑스, RS 오토메이션 세 기업을 보자고 하셨고요. 하창한 본부장님, 로봇 관련주 그러면 전반적으로 순환매 쪽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순환매로 보시는 게 맞죠. 왜냐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필두로 해서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순환매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로봇이 실생활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출하량 증가를 좀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감속기 관련된 부분도 당연히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능형 로봇법이 이제 지난 11월 17일 이후로 진행이 이제 될 거고, 이제 보행인으로서의 좀 허가가 나오는 그런 제품들이 2월 이후부터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아마 로보티지가 가장 빠르게 개미라고 해서 이제 배송하는 로봇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모멘텀이 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배달 쪽에서의 만약에 로봇들이 좀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운송이라든지 이런 서비스용 쪽에 대한 로봇 비중이 있는 그런 기업들도 일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 조금 이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죠. 뉴스가 들어오고 순환매가 들어온다는 건 좋은 거고요. 너무 가는 것만 가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PBR의 그런 강력한 열풍이 불어왔던 것들이 순환매가 좀 나타나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터닝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 체크해 볼게요.
미국 반도체 조정을 거치고 다시 부활하는 듯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국내 반도체는 어떻게 될 것이냐. ARM이 어제 보면 본장에서 5% 올랐고 시간에서 19% 올랐어요. 뭐 엔비디아도 잘 가는 상황이고 국내 반도체주가 좀 못 가는 것 같다가 오늘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는 또 불을 뿜고 있잖아요. 하청한 본부장님, 네, 반도체 시각 좀 알려주십시오. 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엔비디아가 다시 700불을 좀 돌파를 했고요. 또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도 목표 주가를 750불로 확대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룸 자체가 뭐 $1000도 나올 만큼 목표 주가가 이미 높게 형성은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실적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이런 목표 주가 상향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반도체가 처음으로 움직였었던 트리거 자체가 HBM이기 때문에 이런 엔비디아가 질주를 해주는 것은 뭐 단연 하이닉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의 좀 1차적인 수급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도 AMD의 시간에 급등으로 이어서 뭐 설계까지 굉장히 좀 훈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이런 반도체 쪽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해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사실 부진했지만 뭐 기타 해외에서는 나름대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전반적인 업턴을 좀 기대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 시장에 대한 업황 개선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이고 AI를 필두로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뿌려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긍정론이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도 아직까지는 묵직하게 이제 엔비디아발 HBM 쪽으로 좀 관심을 여전히 가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출하량들이 더 늘어나는 부분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소재라든지 장비단으로의 수급 전환을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설계나 디자인 하우스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AMD발로 접근을 오늘 만약에 후발로 하셨을 때는 좀 발목에 잡히실 수 있으니까 연휴 이후에 좀 추이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 하창한 본부장님은 종합해서 좀 좋게 보시는 반도체 기업은 어떤 것들일까요? 사실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네. 오히려 반도체 대장주를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뭐 하이닉스도 지금 가격대에서 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조금 이 시세가 분출되다가 좀 멈춰 있는 삼성전자를 지금 오히려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허반석 어드바이저님의 시각도 듣겠습니다. 반도체는 뭐 올해 끝났어 이렇게 보는 사람은 정말 1도 없지 않습니까? 네. 여전히 주도주로서의 지위가 확고한데 중간중간 흔들거리니까 이제 어려운 건데요. 대형 반도체 업체냐 혹은 이제 HBM이냐 그다음에 또 뭐 온디바이스 소프트웨어냐 사실은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전략 좀 주세요. 지난주 이 시간이었습니다. 대형 반도체 어떻게 볼 것이냐, SK 하이닉스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냐라고 앵커님 질문을 주셨을 때 네. SK 하이닉스 매수 가능하다라고 안내를 드렸었고 200주선 아래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했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표가에 대해서는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저는 14만 원 아래에서는 매도할 자리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4만 원 돌파 이후에 수급의 강도에 따라서 한 번 더 매도의 자리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61선에서 밴드 상단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패턴이 명확하게 나오는 SK 하이닉스의 흐름들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챙겨보시면 좋겠다라는 안내 드리고 싶고요. 지난주에 매수 포인트에 대해서는 코스피 중심의 대형 반도체라고 안내를 드렸다면 이번 주부터 연휴 이후까지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만한 쪽들은 과매도권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코스닥 반도체, 이미 한미 반도체나 여러 종목들의 강한 반등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반도체가 어디일까? 저는 자율주행 관련한 반도체 쪽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계 관련된 반도체 쪽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조금 상승폭이 크게 나오고 있는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설계와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해보신다면 자율주행과 통신과 관련된 반도체 안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매력적인 기업들을 선별해낼 수 있지 않을까. 지난주에는 코스피 대형 반도체를 매수하자. 이번 주와 설 연휴 이후에는 코스닥 안에서 옥석 가리기 충분히 가능한 종목들 있습니다. 라고 방점 찍겠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시각들 여전히 좋습니다. 두 분 의견 들었고요. 다음 포인트 확인하겠습니다. 반도체 다음의 주제는 다시 살아나는 게임주 저가 매수의 기회냐. 네. 게임주도 좀 고민이 좀 있지요. 있는 상황인데다가 일단 수익이 잘 안 나고 있고 중국에서의 어떤 뭐 기대감들 이런 건 있는 것 같은데 허반석 위원님께 먼저 이 얘기 듣겠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게임주
게임주 살아나는 겁니까 지금? 제가 가장 즐겨하지 않는 섹터가 게임이기도 하고요. 질문 제가 잘못 드렸네. 컴퓨터나 PC 게임들을 또 즐겨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임주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뭐 펄어비스나 크래프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관심을 가졌던 때가 있는데요. 이슈로 따져본다면 지난 1월 중국에서 온라인 게임 신규 관리 방안, 결국엔 게임에 대한 규제를 초안을 작성을 했다가 바로 삭제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규제 완화 움직임에 게임주들의 반등도 있었고요. 관련 담당 국장을 해임했다라는 소식까지도 전해지면서 우리나라 게임주에 이제 볕이 드는가 하는 기대감들로 하나하나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들이 조금 나왔었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가운데 아직까지 실적이나 수급적인 면에서 전환이 됐다,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것보다 매력적인 종목들이 아직은 시장에 다수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자 입장에서는 손절할 자리는 아니다라는 판단 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굳이 게임주에서 하나를 꼭 담는다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조금 시작이 됐고 61선 지지가 두세 차례 나오고 있는 크래프톤 정도를 좀 선별해 볼 수 있겠지. 그보다도 더 매력적인 종목들이, 섹터들이 아직은 시장에 많지 않은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게임주도 사실은 뭐 순환매 차원에서 볼 수 있을 만한 섹터이긴 하죠. 크래프톤 흐름 괜찮고 NC도 뭔가 내부적으로 변화를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하창원 본부장 게임주의 시각 짧게만 한 1분 정도만 어떠신지. 저도 지금 시점에서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크래프톤과 더불어서 뭐 넷마블 이런 종목군들이 뭐 사실 최근에 좀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만 게임주는 이제 뭐 PBR로도 좀 이번에 한번 엮이긴 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게임의 신작이 얼마나 빠르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나 더 PC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트렌드는 모바일 쪽 중국에 완전 밀려 있는 상황이고요. 또 콘솔 쪽도 아직은 그렇게 큰 해답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생성형 AI가 들어오면서 게임 개발에 대한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인건비가 줄어드는 그런 이제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런 게임 산업이 구조적으로 좀 회복이 될까라는 부분에 좀 물음표가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외적 환호에 대한 부분들과 중국의 규제에 대한 좀 완화 기대감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 플레이로는 매매가 가능하다. 다만 이거는 굉장히 좀 단기간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게임주는 일단 좀 기다려, 한 템포 쉬어. 너 차례 올 때까지. 다른 게 지금 많이 올라오니까요. 예, 마지막 포인트 보겠습니다. 마지막은요. 네, 저희가 이제 오후장 관심주인데 오후장 포함해서 설 명절 이후에 빛날 탑픽 종목은 뭐냐? 우리는 기승전결 종목입니다. 이거 종목 얘기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하창원 본부장님 삼성물산 얘기하셨는데 수익이 좋았습니다. 잠깐 체크해 주시고 오늘 관심주까지 이어주십시오. 네,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합니다. 이제 자동차 쪽에서 저 PBR 발표가 나오는 것처럼 2월 말까지는 일단 좀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부터 이제 이런 정책이 나오기 전부터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을 얘기를 했었던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 아무래도 그 이외에도 이제 옥석가리기가 돼도 좀 이벤트가 될 것 같고요. 앞으로 ETF라든지 펀드 쪽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관련된 기업들에는 좀 수급의 강한 기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기세가 좀 단기 평선들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끌고 가보시면서 기다리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관심주는요? 네, 오늘 관심주는 이제 PHA라는 종목입니다. 자동차 부품주 중에 하나인데 일단 무빙파트 전문 제조 기업이고요. 이제 문을 좀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PBR이 0.3배 정도고 PR이 8배 정도 수준이어서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 이제 완성차는 잘 가고 있지만 부품주들 단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움직임은 나타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그런 로직으로 좀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미국 조지아주의 이런 신공장 기대감이 유효한 상황입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 이미 88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전기차 부품 공장을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이제 뭐 관세라든지 이슈가 발생을 하더라도 충분히 좀 긍정적이고요. 또 최근에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인도 공장에서의 좀 상장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 회사도 이제 인도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에 대한 이런 인도발 이슈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화신이나 이런 기업들이 다 인도에 다 영향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론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지금 1,000억 원 넘게 있기 때문에 시총 자체가 사실 그렇게 높지 않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거의 절반 이상 정도를 현금성 자산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원 정책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 나와서 좀 한 5일선에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11,800원에서 12,300원 사이에서의 분할매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차로 14,000원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은 1,5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반석 어드바이저님의 관심 종목도 지난주에 DI 동일 수익률 잘 나고 있고요. 리뷰해 주시고 오늘 관심주 이어주십시오. 네. DI 동일 갖고 계신 분들은 주총 이후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액주주 연대에서 주주 제한에 대한 내용 증명 발송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 비중이 높습니다. 자사주 매각에 대한 이야기, 소각에 대한 이야기 같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요. 보유하신 분들은 주주총회 이후까지 좀 살펴볼 만한 종목이더라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파이엠텍입니다. 방송 직후에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공개 방송에서 파이엠텍과 DI 동일 추세선 긋고서 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를 해야 하는가 한 번 더 강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파이엠텍은 애플발 폴더블 소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휴대폰, 스마트폰 출하량에 대한 바닥 찍었다라는 소식들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최근 외국인 수급도 좋고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강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따라가기보다는 매수가를 9,400원 아래로 한번 제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8,600원 안내드리겠습니다. 파이엠텍을 관심주로 얘기를 해주셨고 허반석 의원님은 그러면 공개방송 몇 시에 합니까? 어떻게 들어가면 됩니까? 12시까지 오시면 되고요. MTN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연휴 이후에 오를 만한 종목을 어떻게 선별할 수 있는가 그 기준과 차트상 저위험 구간 차트 그리는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연휴를 앞두고 타이트한 전략 세웠습니다. 오장 터닝포인트 하창한 본부장, 허반석 어드바이저 두 분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터닝포인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개편했는데 많은 성원 가주셔서 감사하고요. 명절 동안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복하게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